2022년 12월 7일 이정훈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만큼은 수사하지 않고 사법 처리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겠느냐?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사법 처리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수가 있겠느냐라고 의심을 해왔는데, 지금 나오는 사실들만 보게 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법 처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이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저도 여러 차례 다뤘죠. 그래서 이제는 이재명을 사법 처리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재명을 넘어서 문재인을 잡아야 된다. 이재명을 잡게 되면은 지금 우리 땅에서 활개를 치는 민노총은 북한하고 연대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문재인을 앞세워서 우리 정치를 마구 흔들었던 586 주사파들, 그 두 세력을 잡아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라 사실은 제일 먼저 해야 되지. 김정은을 잡아서 없애야 되죠. 그런 걸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이재명 씨는 지금 사법 처리가 거의 확실해지는 단계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문재인 사법 처리에 관심을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씨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리저리 기사를 보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하나 발견됐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의 논설위원 같아요. 매일경제에 박봉건 씨가 쓴 글인데 참 잘 썼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은데,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뭐 자기 입장문인가 뭘 발표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글쟁이로서 보면서 분석을 한 글입니다. 참 공감이 돼서 소개를 합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에서 문재인 대통령 조사하자, 서면 조사하자 그랬더니 문재인 씨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했습니다. 대단히 무례. 아니 지가 뭔데? 뭐가 무례해? 어차피 수사받게 되면 다 기분 나빠요. 자기만 무례한 기분인가? 지금 전 대통령이 별거 아닙니다. 지금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전 대통령 두 사람을 구속시켰는데 자기한테 그런 게 다가오는 건 수사도 아직 아니었는데 무례하다. 이거는 군주정 때의 발상이다. 상당히 오만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서훈 씨의 그 영장 여부를 했을 때는 도를 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는 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판사에게 겁박하는 걸로 들린다. 아니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법관이 판단하면 되는데 왜 도를 넘지 말라고 하지? 전직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행안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을 불러서 김학의 사건, 그 다음에 그 뭐죠? 버닝썬인가 뭐 그 사건을 뭐 어떻게 수사하라고 강제로 밀어붙이게 했었죠. 그래서 김학의 사건을 무리하게 수사해서 아주 문제가 지금 단단히 걸려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겁박을 했지만은 판사는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장 중요한 이 박봉건 기자인가요? 논설위원회가 지적했는데, 이 해수부 공무원이 자진월북이라고 문재인 파에선 주장하는데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가 하고 문재인의 입장문을 자세히 보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고, 자진월북했다는 게 사실이 아니고 그 역시 문재인 파들의 추정일 뿐이라는 중요한 발견을 해냈습니다. 문재인 씨의 입장문은 이렇게 돼 있죠. 당시 안보부처는 사실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다. 네, 추정한 겁니다. 대통령은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핀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 추정한 판단을 수용했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게 사실이라고 우기면서 지금 수사가 들어오는 걸 도가 넘었다, 무례하다 그러면 이거 진짜 오만불선한 대통령 아닌가요? 오히려 이 해수부 공무원을 자진월북으로 몰아놓고 어떤 북한과의 관계를 트기 위해서 길을 쓴 친북, 용공 혐의를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이렇게 문재인 씨가 추정을 근거로 자진월북했다고 함으로써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누가 월북했다, 그의 가족이라 그러면은 사실상 살기 어렵죠. 취업도 어렵고. 그 해수부 가족들한테는 사형 선고를 내린 것과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했냐 이거죠. 자, 여기서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문재인 씨는 위안부 문제가 나왔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말에 어떻게 하든 아베하고 해결을 지었습니다. 돈도 받고. 근데 그걸 뒤집어 엎으면서 뭐라는가 하면 피해자 중심주의, 피해자들이 만족할 때까지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100% 만족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합의를 되냐 엉터리다 하고 밀어붙였습니다. 지금 피해자 중심주의는 문재인 정권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었죠. 근데 왜 해수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때 달라요. 그그달입니다. 그그달. 물론 큰 정치를 하다 보면 그그달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그달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의심하는 사안에 대한 해명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박봉원 기자도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문 대통령의 보고가 올라간 뒤에도 해수부 공무원은 3시간 이상 살아있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아무런 조치도 지시도 하지 않은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문재인 씨는 남북통신선이 두절돼 연락 취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거짓이다. 맞습니다. 이게 왜 거짓인가 하면요. 나중에 며칠 뒤에 그 문재인 박지원 씨가 북한이 사과 통지문 들고 왔다고 청와대를 쫓아왔잖아요. 살아있었습니다. 제가 남북통신문을 한번 정리한 적이 있는데, 통일부 통신선, 군 통신선 그걸 차단한 게 맞아요. 근데 그 국정원하고 북한 통전부 하는 건 살아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북한이 얘기할 수 있었어요. 또 그 통신선으로 통지문도 받았던 거고요. 사과 통지문이라고 하는 엉터리. 그리고 청와대가 쓰는 북한하고 그 전에 노무현 정부 때 썼다고 하는 그 라인도 살아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아니, 대통령이 성명을 통해서 발표할 수도 있고 방법은 수없이 있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리고 그가 죽음을 맞은 뒤 3시간 지나서 종전선언하는 유엔 총회 화상연설을 띄우게 했습니다. 이런 엉터리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여간 유가족에 대한 배려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자진월북으로 기정사실에 유가족에 대한 2차, 3차 가해. 문재인 유해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떤 특정 세력을 쓸 때 성추행 사건을 이행할 때는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박원순 씨가 걸려들었을 때는 그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바꿔 부르려고 하면서 그때 달라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문재인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가 국정원을 이끌면서 국정원이 굉장히 오염이 돼서 반은 보수고 반은 북한에 내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간부가 돼서 그 사람들을 이제 척결하는 작업들이 김규현 실장이 들어가서 원장이 들어가서 지금까지 6개월에 걸쳐 했던 거죠. 아주 저항도 많았고 시켜서 한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참 시켜서 했다는 게 고통스러워요. 저도 이 조직 생활을 하면서 누가 출세하나 봤더니 다 합리적인 판단을 다 합니다. 동아일보에서는 기자의 절반 이상이 서울대고 대부분이 스카이니까 머리 좋아요. 위에서 지시 내려오면 금방금방 판단들을 합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어떤 친구는 예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신용이라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됩니다 하고 막 반발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개는 예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출세를 하더만요. 다른 조직도 비슷합니다. 근데 아닙니다라고 말할 때 윗사람하고 나하고 신뢰가 있으면은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는데 신뢰가 없으면은 이런 무례한 놈 하면서 이제 일이 틀어지고 본인도 손해보고 그리고 일은 그 사람이 막아봐도 소용없이 그냥 가는데 그런 조직들이 되게 잘 안 되죠. 자꾸 탄력을 잃죠. 국정원에는 자기 손해를 무릅쓰고도 아니요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 해수부 공무원은 참혹한 죽음, 사살이 되고 시신이 불태워졌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문재인. 자, 이러한 문재인 씨를 사법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이면 안 된다라는 시각이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참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문재인 소환할 수 있느냐라고 기자들이 물었더니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는 민주국가에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는 민주국가에 없다. 이건 제왕적 군주정할 때다. 이 공화정에서도 독재를 허용합니다. 무조건 독재를 안 된다 그러는데 공화정의 원류인 로마에서는 전쟁이 났을 때 집정관이
헌술이라고 하는 사람이 딕타토르, 영어로 하면 딕테이터가 돼서 독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일시적인 독재를 허용합니다. 근데 독재하고 전제는 다릅니다. 민주국가에서 독재는 허용하는데 그 독재도 결국은 로마 공화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거든요. 한시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총괄하는 의미에서 통치행위는 없다. 이건 군주정 때나 있는 거죠. 문재인 씨는 대북송금 특검 때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 대북송금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걸 딱 지적하면서 그게 문재인 씨를 소환하느냐 마느냐의 답이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줬죠. 지금 서훈 씨가 그 시키는 대로 하는 서훈 씨가 그리고 그날 분명히 저는 기억합니다. 그 청와대 사이트 들어가면 있을 텐데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 북한에서 보내온 통지문을 발표합니다 하고 읽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띄워보도록 할게요. 시켜서 한 겁니다. 서훈 씨도 명령받고 한 겁니다. 그러면 시킨 사람 조사해야죠. 왜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지금 이재명 씨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 내리고 법적 조치 들어가고 하니까 화물연대가 국가권익위원회에 쫓아가고 거기서는 일단 거절했죠. 자기 게 아니다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걸 굉장히 이재명 씨가 옹호하고 있죠. 뭐라도 그 양반 붙잡아야 될 겁니다. 지금 김용 씨가 당원들에게 자기 끝까지 가겠다라고 해서 그런지 이재명 씨도 세게 나오는데 이제 이재명 씨는 칼이 코끝까지 와 있죠. 김용 정진상이 무너지면 자기가 잡히게 되면 그 다음 방법은 내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돈 뿌렸다라고 해서 터트릴까 말까 해가지고 제2의 유동규가 되는 거죠. 제3의 유동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을 겁박해서 민주당이 자기를 구하도록 하는 건데 안 구해줄 것 같으면 그 돈을 자기가 다 쓴 게 되니까 나눠줬다고 밝히겠죠. 그럼 민주당이 깨지고 난리가 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씨가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다. 똑같은 게 지금 문재인입니다. 서훈, 서욱, 그 다음에 해경청장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주 죽겠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을 잡지 않으면 그 뒤에 숨어있는 주사파 세력, 그들이 다 시키는 대로 움직인 거거든요. 동부연합은 누굽니까? 네, 운동권의 인류 출신들은 정치권으로 이동하고 2류, 3류들이 민노총에 남아서 민노총 움직이고 그들이 이재명을 옹립하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운동권에 끌려가야 되니까. 그 운동권 아주 민노총 사이트에 이런 게 떴습니다. 민주노총에 보내는 연대사, 노동자의 억센 기상과 투지로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무분별한 전쟁 대결 광란을 저지 파탄시키자. 조선직업동맹 중앙위원회는 평화와 자주통일에 대한 강렬한 지향과 의지를 안고 어쩌고 하는 우리는 기단체와 조합원들이 조선반대에서 평화 파괴의 근원, 전쟁의 화근을 송두리째 드러내고 민족의 존엄과 평화를 수호하며 자주통일의 새날을 앞당겨 오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노동자의 억센기상과 용명으로 분투해 나가려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주최 111년 2020년 8월 13일 이걸 띄워놨습니다. 이러니까 민노총은 북한의 노동자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하고 연대를 하겠다고 띄워놓은 거죠. 민노총이 이런 지경입니다. 그리고 저 윤건영이니 뭐니 하는 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거를 수사해야 됩니다. 지금 박봉건 논설위원회 아주 정리를 잘했는데 이렇게 우리 정상적인 지식인들이 하나하나 판단을 하면서 뭐가 잘못되고 엉터리인지 그리고 민주국가에서 공화정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밝히면서 지금 우리가 경제 살리자 이게 아니잖아요. 워낙 불규칙하게 들어가서 엉터리니까 그거라도 바로 잡자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제 뒤늦게 그걸 해나갑니다.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천만다행입니다. 워낙 약체 정부였으니까. 저는 윤 정부의 건투를 비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